중국 공산당의 샤프 파워 공작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대변하게끔 여론 지도층을 배후에서 조종한 그런 짓을 하고 있죠. 내년도가 되면요, 총선이 있죠. 내년 4월 달에. 그런데 이 내년 우리나라 총선에 중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뭐 선거가 정직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은 또 유튜브가 또 뭐 정지를 당하고 이런 게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흰색 고무신 얘기를 해도 뭐 별 일이 또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특히나 이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을 보면요, 현지의 중국 교포와 유학생들을 감시 통제를 하면서 친중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상 국가의 정치인들, 학자, 언론인, 관료 등등을 포섭을 해서 중국을 대변하게끔 여론 지도층을 배후에서 조종한 그런 짓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등의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그 전략을 중국 공산당의 샤프 파워 공작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은밀하고 영어로 말하면 covert입니다. covert. 그리고 강압적이며 coercive, 그리고 매수하는 corrupt. 이러한 3C 전략을 샤프 파워의 주요한 공작의 기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전략은 미국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국의 특정 정당과 후보들에 대해서 은밀한 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 반대 정당과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을 가일층 전개합니다. 그리고 선거 개입 등에도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댓글 부대와 인플루언서, 소셜미디어 등을 동원한 여론을 조작하고 사이버 공격을 통한 국가 기밀과 기업 정보 탈취,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권을 비판하는 해외 중국인 납치를 노리는 비밀 경찰서를 은밀하게 운영하는 것 또한 이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은밀하다는 covert. 그래서 우리가 비밀 공작을요, covert opera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은밀하고 강압적이고 그리고 돈을 줘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샤프 파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요, 2000년대 들어서자 뉴질랜드 선거에 출마한 중국계 의원 후보 3명을 당선시키는데 이 샤프 파워 전략을 동원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민당의 양지안 의원이라는 사람은 과거 중국군의 정보장교로 15년간이나 근무했던 사실을 숨겼다는데 그 사실이 당선 이후에 드러났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적발되기 전까지 친중 정책 노선에 앞장서 왔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상황이 그렇고요. 또 호주에서도 2006년에서 2016년 해외에서 호주로 유입된 정치 자금의 80%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폭로된 바 있습니다. 호주 연방 총리 말콤 텀블은 2017년 12월
해외 강대국들이 호주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역사상 유례없는 정교한 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보다 6개월 앞서 호주 공영방송 ABC 방송은 중국이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호주 정치계에 침투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 교포 이 사람들이 벌써 100만 명 정도 되죠. 또 이들을 동원한 댓글 부대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뉴질랜드나 호주 또 저 북미적인 캐나다에서도 이민자를 활용해서 선거에 개입을 했고 또 우리 한국에는 특히나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공자학원이 23개소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즉 친중 세력을 매수하는데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그리고 국가안전부, 중국공안부, 총참모부 등등에서 지금 친중 세력을 매수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캐나다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중국은 캐나다를 미국 공략의 교두보로 삼고자 캐나다 전체 인구 4.7%에 달하는 중국계 이민자 170여만 명을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에서는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중국계 이민자가 몰표를 던져서 영향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캐나다 언론들은 자국 정보기관인 보안정보국 CSIS가 있습니다. CSIS는 미국에 있는 그 싱크탱크가 아니고요. 이게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해서 보안정보국이 되겠는데 이 보안정보국의 비밀문서를 입수해서 중국 정부가 자국의 유화적인 자유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유학생들과 교민들을 대거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최소 11명의 자유당 후보를 중국에서 배후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은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샤프 파워 전략을 끊임없이 구사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경계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4.15 총선에 중국 개입 의혹이 비근했던 사례라는 것이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도 중국의 개입 시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높아진 국민의 대중국 경계심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특히 2014년도 시진핑이 방한한 후에 KBS는 슈퍼 차이나라고 하는 대형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고 SBS는 중국 부의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건설하려고 했던 중국 복합 문화타운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주도로 진행된 점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 거점이 될 수 있는 신개념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땅 안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벌여서는 아니 되겠죠. 그리고 2004년에 한국에서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설립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특히 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이 23개의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개수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은요
공자학원 1개마다 약 10억 원꼴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돈맛에 쩌들은 대학가들이 이 돈에 굴복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대학생들의 중국 탐방단 그리고 중고교의 교장, 교감의 중국 연수 지원 등 매수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국내의 중국인 유학생들과 또 100만 명에 가까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조직적으로 통제한다는 주장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비단 국가정보기관 혹은 경찰만 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도처에 이와 같은 우리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들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는 2016년도 북한 괴뢰가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한미양국에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었죠. 자, 그러자 중국은 1년 반 혹은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보복과 정치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으며 대대적인 한국 제품 불매 운동도 전개한 바가 있었고,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거의 막장 손해를 보면서 중국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철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서의 사드 배치는 묵과하면서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 미국, 일본 3국 안보 협력에 가장 약한 고리로 보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한국에게 압력을 가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국 내에서도 사드 찬반 여론을 겨냥을 해서 한국 여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찬성은 친미로, 사드 반대는 친중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고 한중 관계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을 그들의 식민지로 종속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방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의 압박을 해제할 목적이라고 천방지축으로 짓거리면서 2017년 11월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주장에 보다 가까운 합의를 하였습니다. 즉, 한국에게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으며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참가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체제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배치된 사드의 작전 또한 제한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즉, 한국이 안보 주권은 물론이거든요, 한미 동맹의 문제를 중국에게 양보했던 것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했던 중국의 샤프 파워 전략이 상당 부분 전략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른바 안미경중이라는 전략적인 모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솔직히 전략이 부재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분명했었습니다.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을 가장 중요한 공략 대상으로 삼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제대로 인식조차도 못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끌려갔던 것이죠. 중국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경계의식이 희박한 가운데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전방위 침투 및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 왔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엘리트층 매수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한국에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층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들, 정치를 했다는 자들, 혹은 고위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지방자치제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투자와 협력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친중 거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정신없이 중국 자본 받아서 바보짓 하고 있는 저 전라남도에 있는 여러 군들이 있죠. 도시들도 있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공자학원을 통한 공산 이념의 확산입니다. 공자학원을 통한 공산 이념 확산,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딴 거 없습니다. 공자학원을 없애버리면 되죠. 지금 미국에서는 수많은 공자학원이 그동안 진출했다가 지금 대거 퇴출당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쫓겨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여론 조작을 통해서 보수 정권의 약화, 그리고 반일, 반미 여론의 확대는 물론 친중 여론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혐오감을 조장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도록 만드는, 이거 아주 비열한 방법인데, 이것들을 가짜뉴스를 통해서 각종 SNS 또 틱톡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투자 이민의 장려입니다. 말이 좋아 투자 이민이죠. 이게 사실은 중국의 인구를 대한민국에 갖다 뿌려버리는 인해 전술이 동원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대한민국이 중국에 가면 제대로 된 투자 이민 됩니까? 안 됩니다. 부동산 제대로 사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사용 기한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러니까 대대적인 중국족들, 즉 한족들을 한반도로 이주를 시켜서 한반도를 인구로 점령해버리겠다. 이것이 중국의 전략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갖가지 수단을 동원한 선거의 개입입니다. 지금 2020년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도미니언이라는 관련 프로그램이 보급이 됐었죠. 그리고 우편 투표라는 게 미국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재자 투표 혹은 사전 투표에 해당이 될 텐데, 자, 그로 인해서 미국의 보통평등 비밀 선거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었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1년 1월 6일에 벌어졌던 그 의회에서의 마지막 결정 시기였을 때 뭐 트럼프가 시민들을 갖다가 조장해서 폭력 난동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뭐 January 6 커미션인가 커미티인가 하는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트럼프를 잡아넣으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라 그랬죠? 그 국회의사당의 그 경찰 총책으로 있던 사람이 나와서 당시에 우리 FBI 요원들이 많이 옷을 변복을 하고 갈아입고 들어왔었고 실제 경찰관들이 문을 열어주고 그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증언한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이런 가짜 뉴스, 그리고 거짓 선거, 프로드 일렉션이라 해서 부정선거 같은 것들이 미국이 판을 쳤는데요. 그 가운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 중국에서 인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투표 용지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투표 용지를 접어서 넣는데요. 전부 다 빳빳하게 펴져 있어요.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하는 얘기가 뭐다? 원형 복원 재질을 썼기 때문에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용지는 몇 번을 접어도 빳빳하게 펴진다. 이런 기가 막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수장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법관들이에요. 특히 대법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균용인가요? 대법원장 가시는 분은요. 대법원장 돼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법관들을 제거하는 일이고, 또
선관위에서 지금 완전히 태업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번에 새로 가시는 대법원장께서 우리 선관위의 병폐, 악폐를 잡지 못하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요 영원히 물 건너갑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빈인가요? 대통령의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분이 아마 판사를 하다가 중앙선거 관련해 그 중앙상임위원으로 가신 것 같은데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도대체 사전투표가 뭔지, 이 우리나라 투표제도가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전혀 현장에 가서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언급을 하고 있던데요. 만약에 김용빈 상무위원이 중앙위원이 주관이 되어서 이전 정부의 문재인 시절에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많이 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고 정확하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제도와 관행들을 혁파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친중 세력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친미, 반중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견제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러한 친중적인 정당 등 혹은 친중 성향의 후보들에게는 은밀하게 정치 자금을 후원을 하고요. 동시에 지지 여론 또한 조성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등 동시적인 반중적인 정당이나 후보들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 등을 전파함으로써 패배하도록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통한 선거 결과까지 뒤집어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현재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독재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북한 괴뢰들과는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 중국에서 뻗어오고 있는 영향력 확대에 그동안 상당 부분 무감각했습니다. 그리고 체제 보호 차원에서, 즉 우리나라를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도 별로 없었어요. 왜? 정치하는 자들이, 국가의 관료, 공직자들이 그만큼 무식하고 안이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무차별적인 한반도에 대한 침탈과 공격을 중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는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해서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해줬다고 하는 항미 원조 관계는 이미 풍선으로 뛰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중국이 북한도 집어삼키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파괴하기 위한 공작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적지 않은 부분에서 무방비 사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대통령으로 되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고 그 독려하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 비서진들이나 보좌관들 공부들 좀 하기 바랍니다. 이 선거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가장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외세가 개입하고 침투한다 하면요, 이거는 뭐죠? 주권 침해죠. 이 주권 침해를 당하고도 병신처럼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다면 이거는요,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보안 태세를 점검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보안 태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 이걸 못하면요,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가 불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적들의 손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이 어떻게 된다?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 지금 겉으로는 평화스럽게 매일매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은 뭐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내전 중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공산당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대해서 이것이 이후에 전개될 미래가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께 경종을 울려야 되겠고, 그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그 이하 장관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저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집단으로 변모한 이권 깡패 집단들, 저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시켜버리던가 아니면 감사원 휘하에 일개 국정도로 격하를 시켜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말 수준도 안 되는 애들이 거기에 앉아서 가족 단위로 여행을 다니면서 선진국의 선거제도를 배운다고 외국어 한마디 안 되는 것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두 달도 감사조차 거부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이러한 못된 선거관리위원회 악패, 악습도 인지하셔야 되겠지만 모두가 이러한 선관위원회의 부정부패를 인식하시고 동시에 대통령이야 전 부처의 위정자들과 특히나 우리 사법부에 있는 대법관 이하 지방에 있는 지방법원장들급 이 사람들은요, 이 상태로 또 만약에 선거를 치르면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머릿속에 이 헌법 내지는 각각의 법령 조문들만 들어차서 그 오물딱 조물딱거리고 있는 법관들, 이 썩어 빠진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갖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둘이가 일심동체라는 범죄 집단으로 이미 추락한 지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사법부가 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판사 출신이 선관위 중앙상임위원으로 가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선관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몹시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있을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할 텐데요. 중국 공산당이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재 진행형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다? 후쿠시마 괴담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후쿠시마 이 핵 오염수, 핵 폐수가 마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죽일 수도 있다는 이런 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는 것인데요. 국민 여러분, 이 괴담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의 전략 전술이기도 하지만 평양 승냥이들의 대남 공작 적화를 위한 전술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의 괴담을 퍼뜨린 자는 누구다?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들이다. 아니면 평양의 하수인이다라는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중국인으로서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자그마치 15만 명입니다. 그리고 조선족 중국 사람들이 대략 하면 한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영주권자가 대략 1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지난번에 김동연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됐는데 몇 표 차로 이긴지 아세요? 8,913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물론 강용석이가 분탕질을 해서 표를 뺏어가서 김은혜가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자, 이 정도로 근소한 차로 김동연이가 됐는데 경기도에 외국인 유권자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38,500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의 최대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사람, 인구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1997년도에 홍콩이 중국 대륙으로 반환이 됐었죠. 당시에 홍콩인구가 65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매년 5만 명씩 20년간 100만 명이 넘는 본토인들을 전략적으로 홍콩에 배치했다는 점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중국 공산당이 현재 진행형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상황은요.
여야 구분 없이 우리 정치권의 든든한 교두보를 이미 마련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 2022년 작년입니다. 12월 달에 한중의원연맹이 발족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9명, 국민의힘 35명, 정의당 3명 등 총 100명이 여기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35명이 총체적인 야당 180명과 합쳐진 215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는데 이 국민의힘은 자유우파 보수정당이 아니고요. 김영삼과 같은 그 잔재, 찌끄레기, 쓰레기들이 남아있는 그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고 이것들은 자유우파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두고 국민의힘이 200석이 만약에 넘는 이런 변괴가 일어나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중국 공산당 지령받아서 단번에 지금 탄핵시키고자 지금 돌변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보셨죠? 그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겁니다.